안녕하세요. 여행은 몽골몽골 이영산입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선녀와 나무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녀가 사실은 결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내려와가지고 옷을 벗어서 쫙 걸어놓고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이제 나무꾼이 딱 온 거를 자기가 눈치를 챈 거야.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옷을 안 가지고 가요, 나무꾼이. 이게 지가 옷을 가져가야 내가 못 간다는 핑계로 여기 멈춰가지고 결혼도 하고 애도 셋 낳고 할 건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불렀습니다. 아저씨, 나무꾼 아저씨, 왜 제 옷 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착 돌아보면서 저는 금도끼 은도끼 나무꾼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재밌는 설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실없는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 몽골의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몽골 사람들은 뭘 입고 살까요? 몽골 사람들은 델이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몽골의 가장 전통적인 옷은 델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마고자처럼 생겼어요. 이게 겉옷인 건데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습니다. 여름 델은 조금 얇은 천으로 만들어서 이제 오히려 햇빛을 좀 가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겨울은 안에 굉장히 두꺼운 양털을 막 집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이 조금 무겁기는 한데 그걸 입으면 정말 따뜻합니다. 한국에서 나온 좋은 등산복 뭐 이런 것들보다 몽골 델이 훨씬 더 따뜻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델을 입고 삽니다. 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매가 이렇게 깁니다. 그러니까 팔목에서 우리는 이렇게 손목에서 옷이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한 30cm쯤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갈 때 요 길게 나온 소매를 돌돌 말아가지고 말을 잡고 가는데요. 등자 아니고 안장을 잡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북방민족 혹은 추운 데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특징이 아닌가, 옷들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고구려 벽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춤출 때 이렇게 하면은 그 길게 소매가 펄럭펄럭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옷이 아마 거의 몽골 옷의 델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델을 입는데 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 옷과 남자 옷이 구분이 되는데 옆에 있는 허리띠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 말로 허리띠를 부스라고 하거든요. 부스. 그래서 이 부스를 메고 있으면 남자고 부스를 메지 않는 것이 여자입니다. 한 3m 정도 되는 천인데 천을 3m짜리를 돌돌 한 3바퀴 정도, 4바퀴 정도 돌려가지고 안으로도 집어 넣으면 이게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은 부스가 있고 여자는 부스가 없다. 부스가 없다라는 말이 몽골 말로 부스귀입니다. 부스귀. 무엇이 없다. 부스귀인데 여자라는 말을 남자, 여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몽골 여자를 부르는 이름은 부스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 바트수라는 사람의 노래도 있는데 몽골 부스귀 오지스링고이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요. 몽골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스귀는 허리띠가 없다라는 말이 여자라는 말로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 허리띠가 없고 남자 것만 허리띠가 있습니다. 사실은 허리띠라기보다는 그 막 삿발을 여러 번 이렇게 매놓은 것 같은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마민족들, 그 전쟁을 나가는 남자들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허리띠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타면 결국은 이렇게 많이 몸이 출렁거리게 되기 때문에 내장이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몇 번에 걸쳐서 서너 번 이렇게 묶어줌으로써 내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기마민족들, 우리 고구려 민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기마민족 때문에 바지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었죠. 그런데 이제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지, 이게 양쪽으로 갈라진 옷을 입어야지만 말을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지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몽골의 허리띠, 부스라는 것도 아마 그래서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뭐 몽골 친구들도 에르메스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입습니다. 고급지게. 네. 입는데 그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입는 거고 지금도 초원으로 나가면 99%쯤은 다 그 대를 입습니다. 그럼 대는 이제 겉옷이니까 겉옷만 입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에도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들 대부분은 양털과 염소털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울은 양털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염소털에서는 캐시미어가 나옵니다. 양이 그렇게 많고 염소, 양 합치면 5천만 마리 이렇게 되는데 거기 있는 털 가지고 세금도 내고 이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염소의 목털에서 나오는 캐시미어는 양털보다 10배도 더 넘게 비싸게 팔립니다. 그런 걸로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옷을 짜서 그 속옷이라든가 안의 옷들을 다 만들어서 입는 거죠. 전통적인 옷은 그렇게 캐시미어로 만든다는 거. 소재가 우리 나일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겠죠. 물론 거기는 우즈벡 같은 데 가보면 뭐 가로수가 다 뽕나무고 오디가 막 열려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실크로드의 중심지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누에를 통해서 실크를 뽑았으니까 실크 그 뽕이 많은 거고 또 어디는 면이 많은 거죠. 중국 남쪽으로 가면 이제 면화가 많아서 면으로 돼 있는 옷을 입는데 몽골은 요 두 가지는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문익점이 모카씨를 부통에 숨겨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을 입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훔쳐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몽골 원나라 시대인 겁니다. 시기가.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도 중국에 있을 때는 면을 경험을 해봤겠죠. 지금 몽골 초원에서는 면을 경험하기가 힘드니까 울과 캐시미어 그냥 뭐 저도 가끔 그럽니다만은 저녁에 밥 없으면 그냥 등심 구워 먹고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면 같은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캐시미어로 속옷을 만들어 입었네. 뭐 이런 이제 또 한 가지. 몽골 사람들은 그 유목민들은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하고 살까? 뭐 그런 빨래를 어떻게 할까? 그런 궁금증이 드시죠? 저도 정말 몽골을 많이 다녀봤고 초원을 가봤는데 어느 집에도 빨랫줄이 있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은 빨래가 널어져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칭기스칸 법 조항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는 빨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 중에 이런 참 디테일한 조항이라니. 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옷 따위는 그냥 해져서 떨어질 때까지 빨래하지 말아라. 이런 법조항이 있는데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초원에서는 거의 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래를 안 하고 살면 옷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냐 여러분은 걱정하시죠? 그런데 몽골 여행 가가지고 한 열흘간 안 씻고 사막 같은 데를 다녀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 건조한 땅, 바람이 시원하고 그 다음에 습도가 거의 제로인 땅, 거기에서는 그닥 더러워질 일도 없고 냄새가 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열흘간 머리 안 감아봤는데요. 기름기도 안 나와요.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정말 옷이 냄새나서 못 입거나 더러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래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지? 제가 생각하건대 몽골에 관한 이야기, 제 이야기는 대부분 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건대 그 게르에는 한쪽에 스타일러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스타일러가 게르마다 다 들어있어서 빨래를 안 해도 뽀송뽀송한 옷을 늘 입을 수 있다는 거.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